혹시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마치 내 삶의 주연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인 것 같은 그런 기분. 어쩌면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닌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 좋은 엄마, 혹은 유능한 직장인, 신뢰받는 이웃. 우리는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고 그 역할에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관계가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집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작 나의 마음은 텅 비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공허할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 깊은 밤,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진짜 영혼이 드디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는 나를 좀 돌아봐줘. 이것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도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왔습니다. 그 거울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느라 나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내 영혼의 거울을 다시 닦아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조금 낯설고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위대한 여정에 오늘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을까요? 왜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어떤 모습이 환영받는 나인지를 본능적으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웃는 모습, 선생님이 칭찬하는 모습,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 우리는 그 긍정적인 반응들을 모아서 하나의 가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면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간 나, 배려심 깊은 나, 늘 웃는 나. 이 가면이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받는다고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이 가면의 모습에 실망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자아 에고는 이 가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이 가면이 없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무의식의 덫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덫에 갇힌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와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싫어, 힘들어, 그건 아니야 라는 작은 목소리가 올라와도 우리는 애써 그것을 누릅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가 그토록 애써 만든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 깨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눌린 우리의 진짜 감정과 욕구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유 모를 분노가 쌓여가고, 겉으로는 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고여갑니다. 우리는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면과 그림자 사이의 간극, 가짜나와 진짜나 사이에 이 거대한 분열 속에서 끝없는 내면의 전쟁을 치르느라 내면의 불씨를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무기력은 바로 이 내면의 전쟁에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항복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싸워도 돼. 이제 그만 애쓰지 않아도 돼. 우리는 타인을 만족시키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삶을 사느라 나의 삶을 방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낡고 무거운 역할의 옷을 벗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걸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한마디를 용기 내어 내뱉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오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 말을 매우 이기적이고 차갑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말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아니오는 보호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싫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나의 상태와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소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용기 내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한 첫 번째 네라는 대답입니다. 내 나의 에너지를 존중하겠습니다. 내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에 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타인에게도 내게도 진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갈등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분노와 억울함을 쌓게 만들고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독을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항상 네라고 말할 때 당신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당신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오 변했어. 너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실망이야. 이런 비난과 원망의 화살이 당신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입니다. 가면을 벗었을 때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오래된 공포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시 예전처럼 이 고통스러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사람의 가면을 주워 쓰고 가짜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진짜 나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어 던졌을 때 당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실 당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과 당신이 해주었던 역할을 필요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떠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그들의 에너지 주파수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면을 벗은 그 불안하고 연약한 진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해주고 당신의 변화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오라는 말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솎아내고 진정한 관계만이 남도록 하는 영혼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처음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아마 심장이 떨리고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저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좋은 사람의 습관이 당신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죄책감 또한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돌봐왔다는 따뜻한 증거입니다. 그 죄책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어.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 아니오라는 말은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원하지 않는 약속에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힘들어. 부담스러운 부탁에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 당신 안에 나라는 단단한 중심을 세워줄 것입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가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더 깊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우리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왜 아니오라는 말을 이기적이라고 단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나, 화내는 나, 약한 나의 모습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쁜 건이라고 규정하고 마음의 지하실 가장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나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깊은 지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억누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게 누를수록 그림자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배려심 깊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누구보다 이타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원망과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둬두었던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억지로 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안의 그림자는 왜 내 감정은 무시하는 거야? 라며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괜찮은 척할 때마다 우리 안의 그림자는
나도 좀 쉬고 싶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과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내 영혼의 거울을 들고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던 마음의 지하실로 용기 내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불렀던 사실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진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화가 많다고 비난했던 사실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려주던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해 빠졌다고 혐오했던 사실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했던 여린 나를 만날 것입니다. 치유는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 그림자를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나였구나.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어둡고 차가운 곳에 혼자 둬서 미안해.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도, 너의 그 분노도, 너의 그 약함도 다 괜찮아. 그것도 다 나의 소중한 일부야. 이것이 진정한 수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는 무의식의 덫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억눌렀던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혐오했던 이기심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자기 존중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약함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함과 따뜻함이 되어줍니다. 위대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완벽함이란 나의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이란 나의 빛과 어둠 모두를 껴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그림자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개성화, 즉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당신이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게서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랑과 수용을 보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내면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여서 괜찮다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이제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중심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오히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베풀었던 공허한 친절이 아니라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진짜 따뜻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진짜 나로 살아갈 때 당신의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빛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이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히 사랑스러워. 이 목소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얼어붙었던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로 돌아오는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혹은 당신도 나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면 댓글에 파란 하트 하나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용기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진실한 삶을 응원합니다.